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짹짹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이민 생활에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미국에 조기 유학 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또 조기 유학의 장점과 또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현 씨. 네. 일찍 유학 왔잖아요. 조기 유학. 네, 마찬가지죠. 네, 저번에 얘기한 대로. 네,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민을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조기 유학처럼 중학생 때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많은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럼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기 유학을 오기 전에 학업 준비가 필요할까요? 학업 준비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재학증명서나 네네. 졸업증명서를 학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어디까지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네네. 이제 증명하는 그런 자료들이 서류나 자료들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특히나 이제 대학생분들 이제 오시게 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할지 아니면 뭐 홈스테이를 할지 그런 거를 먼저 고민하고 오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꼭 대학생뿐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네. 오게 될 경우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을 경우에 네. 거처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많이는 이제 친척들이 이미 있거나 그러면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홈스테이 하는 것도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이제 그거를 좀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또 오랫동안 하셔서 그쵸, 노하우를 네. 갖고 계시고. 그렇죠. 여기서 이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비상시에 대처해서 보호자를 이제 항상 등록같이 이렇게 해놔야 돼요. 네, 보호자를. 네, 그리고 막 학교 측에서 이제 네. 뭔가 뭐 아이가 다쳤거나 이랬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미리 받아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은 아니지만 네. 이제 리걸 가디언이라고 물어보거든요. 혹시 이 아이의 리걸 가디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어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처 네,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뭐 와도 되는 건가요? 어린 경우에 이제 뭐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ESL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문법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 회화를 한다면 더 뭐 빠르게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못해도 그거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런 속력이나 그런 거는 확실히 빠르게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아직 뭐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떤 학교인지 뭐 잘 모르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학교 선택하는 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선택은 저희 이게 조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에 언젠가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버지니아 지역이 페어팩스. 네, 그래서 페어팩스. 네, 그래서 페어팩스 지역이 약간 강남 8학군이랑 같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어느 인종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페어팩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도 많고 그리고 인도 지역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인도 지역 학생들도 이렇게 학습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똑똑하죠. 네, 똑똑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약간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원동력이 되면서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막 이 학교에서는 뭘 해주고 저 학교에서는 뭘 해줄까 이것보다도 그 약간
그 지역에 어떤 환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런 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도 학교도 한국에서 8학번 강남 학군을 선호하는 게 이제 뭐 좀 레벨이 학생들 뭐 그 성적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높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 페어팩스 이 지역도 좀 그런 면이 있나요?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네. 학교 자체가 좀 학교 성적이 자체가. 네. 학생 성적이 조금 더 높다. 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결정되고 뭐 그럴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과 같이 오게 될 경우 마찬가지고 학생들만 아이들만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비용이요. 비용이 일단은 아까도 거쳐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서 어처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달에 기본 2,000이나 기숙사 생활을 해도 한 2,7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2,700달러요? 네. 근데 그 대신에 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관리비나 그런 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뭐 룸메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룸메 생활을 한다 해도 뭐 수도세나 관리세 그런 건 또 따로 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유틸리티가 따로 그렇죠. 드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집만 벌써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식비 이런 것도 다 식비나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쓰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인터넷 비용, 생활 비용,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학교 과제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이 꼭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한 달에 기본 3,000에서 4,000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좀 2,500, 3,000불, 3,000불도 좀 더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아파트 그 렌트비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렇죠. 많이 비싸요. 네. 그러면 그 좀 어린 학생들은 와서 홈스테이 많이 하잖아요. 네. 부모님하고 안 왔을 경우 그때 그 홈스테이에서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홈스테이는 뭐 예를 들어 제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친척집에 오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1,000불, 2,000불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이 솔직히 그 조기 유학 갔을 때는 아이들만 오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하이스쿨 교사로 제가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혼자 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이를 그렇게 아이만 보내도 좋은 건지 좀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겠지만 네. 물론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뭐 각자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동반해서 오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하교 할 때도 부모님이 꼭 함께 이렇게 스쿨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거에 부모님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스쿨버스가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하교를 전혀 안 시켜주거든요. 안 내려주고 바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안전유선이니까. 그렇죠. 안전유선이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보호자 동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님이 같이 못 오고 아이 혼자 와서 홈스테이 있는 아이들은 그럼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그 담당 대신해서 모든 걸 담당을 하셔야겠죠. 담당해 주시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자립심을 길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와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다르잖아요. 네. 모든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다를 테고 또 처벌도 다를 테고 한데 그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뭘 조심해야 되고 뭐가 법에 걸리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안전을 확실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안전 중에서도 이제 개인을 존중해주는 안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이런 거를 여기는 굉장히 엄하게 좀 처벌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학교 다닐 때면서 각자의 별명을 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창 시절 별명도 있잖아요. 별명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쵸.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말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정학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걸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좀 터치하거나 네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때리는 거 이게 안 되는 그 정도를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 다른 친구가 좋고 예뻐서 뭐 안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만약에 거부감을 느껴서 학교에 얘기했다 그러면 또 처벌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네 그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도 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그 프리스쿨에서 교사로 지냈는데 그때 한국 애들은 이제 이쁘면 뭐그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 오신 거야. 네. 아이가 얘기했나 봐요. 엉덩이를 이렇게 터치했다, 만졌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미안하다, I'm sorry 뭐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네. 우리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뻐서 좋다는 게 표현이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큰일 날 뻔했어. 네, 실제로 초등학교 안에서 나만 내 몸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마이 바디, 그 only my body 이런 식으로 약간 나만 나를 건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교육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어른과 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까 스쿨버스 등하교할 때 부모님 꼭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예전에는 그 이웃 정이 있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철수 엄마고 영희 엄마면 이제 철수 엄마는 와 있는데 영희 엄마가 아직 안 와서 그러면은 영희 그냥 제가 데려갈게요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친하니까 엄마들끼리 친하니까 우리 집에 같이 있고 데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내가 정말 보수 정류에 못 나가서 누군가에 부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아까 그 보호자 등록하듯이 그 약간 비상연락처를 학교에 등록을 또 시켜야 되고 그리고 철수 엄마 나 오늘 영희 좀 부탁할게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학교랑 해야 돼요. 네, 학교에다가 직접 제가 오늘 못 가서 철수 어머니가 아이를 픽업할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세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전 정보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들은 거 없다 하고 다시 또 안 내려주고 학교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모든 이제 아이와 관련된 거는 학교와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또 친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여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군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그냥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친하니까 하는데 학교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말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일이 사실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무슨 일이 있으면 학교가 꼭 책임을 져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져줄 권리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만 뭐 해도 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서 유학 왔을 때 그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모르고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아이들하고 그 인종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 같은 거 있나요? 네. 그런 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자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문화도 접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스튜던트 론이 있고 스튜던트 그랜트가 있어서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안 갚아도 되는 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원을 받는. 그쵸, 학자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물론 절차가 있죠. 서류 과정을 다 갖춰야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그 문화고요. 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양권 학생들 아니면은 뭐 중동계 학생들 뭐 아니면은 라틴계 학생들 이렇게 그 각 문화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런 뭐 축제 같이 또 해주기도 하고 다문화 축제 이런 걸로 약간 이제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고 잘 살자라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일부러가 아니라 잘 몰라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학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돕고 있네요. 네.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여기까지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3부에서는 더 자세하고 또 더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